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셀 수 없는 기대를 품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의 화살이 결국 누군가에게 혹은 상황 자체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기대하고 남 탓해봐야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고통 중 하나는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타인에게 혹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 특정 결과를 예상하고 그 예상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될 줄 알았지와 같은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기대치는 점점 더 높게 형성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치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부딪혔을 때 발생합니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이 그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큰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겠지? 라는 기대는 언뜻 보면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기대로 변질될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심한 상처와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역효과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관계를 해치고 극단적으로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바람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서운함과 함께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는 결국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함께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기대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기대의 덫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완벽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 심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단념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성장의 도구이자 더 큰 행복을 위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기대를 버릴수록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놀라운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친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의 기쁨, 사소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행복 등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든 긍정적인 경험들이 훨씬 더 큰 감동과 기쁨 그리고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학업적 혹은 직업적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망감이나 채찍질 대신 그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하며 지지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원망 섞인 하소연을 줄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행위는 이처럼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실망감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과 기대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성장을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반면 기대는 때로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되 그 희망이 맹목적인 기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타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자유와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기대 심리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실망감, 분노, 좌절감 등을 억누르거나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쌓여 결국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기대가 현실적인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과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기대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수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의 늪으로 이끌 뿐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장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과 기대를 경청해야 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한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불쾌한 상황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여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혹은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되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거나
외부적인 성공에만 몰두하느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울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와 실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찾아 더욱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지지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경험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끼는 자신을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여 성취감을 얻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듯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거나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 사람이 이 행동으로 나를 의도적으로 상처 주거나 화나게 하려고 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행동은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 없이 그저 그들의 상황과 생각 혹은 한계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높은 기준을 갖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기준을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망스러운 감정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망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거나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곤 합니다. 감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대하고 남 탓해봐야 결국 우리 자신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나 특정한 상황에 대해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대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며 현명하게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기대 충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